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만큼 어떤 사람들은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게 있죠. 뭘까요? 맞아요. 바로 돈입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시간을 주고 돈을 받는 자영업이라든지 직장인의 삶을 살 때에는 사실 먹고 살 수는 있는데요, 꿈을 위해 사는 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유산화의 기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안정현 강사님께서는 유산화를 통해 꿈꾸는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도대체 유산화라는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길래 꿈꾸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소개해 주실 안정현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루비 디렉터 안정현입니다. 저는 오늘 아래 거 누르면 되나요? 저는 인천에서 내려왔어요. 오늘 전주에 사업 설명을 하러. 근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도 너무 좋고 오늘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정말 즐겁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PPT가 넘기면 되는군요. 네네네. 지금 모습과 같은가요? 더 예쁘죠? 예, 포토샵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재작년과 작년 완전 다른 삶이죠. 제가 보통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면 최소한 100명, 200명, 1000명 이런 데서 저희 사업 설명을 하게 됐는데 코로나라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서 소수의 몇 명과 저 카메라 뒤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과 함께 이런 특별한 비즈니스를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들이 벌어지고 있고 주변을 보면 예전에는 불과 1년, 2년 전에는 보지 않았던 것들을 너무 1년 내에 자연스러워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도 제 삶을 바꾸기 위해서 3번의 직업을 바꿨습니다. 그 첫 번째 직업은요, 간호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저는 1992년도 전라남도 무안에서 서울 파라군으로 유학을 온 일명 유학생이에요. 아시죠? 시골에서는 장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큰 물에서 놀게 하죠. 그래서 서울로 우리 부모님의 큰 교육열로 인해서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 그 당시에 IMF가 터지게 돼요.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대학을 들어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꿈을 위해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고 안정적인 직업이 무엇일까? 그때 떴던 게 선생님, 공무원, 간호사 이런 직업들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이 직업은 잘릴 일은 없겠다.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 부모님에게 용돈도 좀 드리고 정말 더 열심히 일하면 집안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호사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간호사는 3교대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집안을 일으키기는커녕 제 몸 하나 돌보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고 나서는 이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하는 생각은 당연히 하죠. 그래서 나도 맞벌이니까 남편과 내가 버는 돈을 가지고 적금을 둬서 집을 좀 사고 싶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게 집이 너무 많이 집값이 오르게 되는 거에서 내가 버는 돈으로는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1,000만 원, 2,000만 원 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시점부터는 몇 천만 원, 억 단위로 돈이 오르니까 월급으로는 정말 살 수 없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식을 낳은 모든 부모는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정말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 저도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잘 키우고 싶었어요. 학교에서 1등이 아니라 큰 물에서. 저희 아버님 항상 저에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용꼬리보다는 뱀대가리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 네가 대장 노릇하고 네 할 노릇 잘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내 자식 우리 부모님 욕심처럼 잘 키우고 싶은데 내 욕심대로 키우려고 하면 과연 유학을 보낼 때
얼마만큼의 돈이 들까라는 생각을 들다 보니까 과연 지금 일로 만족할 수 있을까? 더 나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고민을 하면 보여요. 내가 오늘 귀걸이가 너무 사고 싶은 거야. 그럼 눈에 귀걸이만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사장님들 멋있는 차가 사고 싶은 거예요. 길거리만 가면 내가 원하는 그 차만 눈에 밟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인생을 바꾸고 싶고 지금보다 수입이 더 나은 그런 일이 무엇일까를 찾다 보니까 이 상담실이라는 걸 알게 돼요. 첫 아이 모유 수유 때문에 갔던 상담실이었는데 제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은 일인 것 같다고 시간당 40분, 50분 하는데 6만 원, 7만 원, 8만 원 받는 일이야. 내 정보만 전달해 주는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아, 저 일이 내 일이구나.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게 돼서 저만 하게 됐어요. 자, 제가 상담실 이제 한 30평대였는데 여기는 제가 상담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제가 상담실을 하게 되면 시간당 제가 예약을 하기 때문에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참 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시작을 하고서 아주 큰 돈을 벌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300만 원 버는 사람들의 모임 집단은요. 500만 원 버는 사람이 롤모델이에요. 그 이상은 못 봐요. 그렇죠? 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200만 원 버는 사람이 롤모델이야. 그러니까 저는 제 월급에서 200만 원만 더 벌면 정말 좋겠다. 아, 그 돈이면 적금 들고 부모님 용돈도 조금씩 드리고 아이도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픈을 하고 6개월 안에 제 수입의 5배 이상을 벌게 되는데 나 완전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약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근데 보이다시피 나를 찾는 고객들은요. 제 시간을 맞추지 않아요. 밤에 오고 싶으면 밤에 오고 낮에 오고 싶으면 낮에 오고 하다 보니까 저는 365일 중에 360일을 일하게 되고 또 하나 사람이 많을 때는 많은 대로 바쁘지만 이 자영업이라는 것은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 현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심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도 마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동네 사장님들 만나면요. 손님이 없어도 그 가게 밖을 나오지 못하는 사장님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고민을 하게 돼요. 나 이 일이 너무너무 재밌는데 그 당시에는 제 산모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나 80대까지 이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손주 며느리들 있으면 나한테 꼭 보내야 돼. 이 동네 하이베라스 몇 동 몇 호 나 있는 거 알지? 매일 그 얘기했어요. 그런데 37살, 40도 채 되기 전에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40을 넘기지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영업 아시죠? 아픈데도 나가야 되는 거. 그리고 나가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는 거. 그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 딱 1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신기하죠?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 딱 100만 원이 그렇게 간절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간절하게 이런 일이 뭐 없을까 찾았을 때 딱 2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베스트셀러 소설 작가. 왜 유명한 작가들 돈 많이 벌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인세소득 벌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려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걸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글을 써도 베스트셀러가 될지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안 사주면 어떡해요? 두 번째는 건물주.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건물주 하고 싶으시죠? 맞아요. 건물주는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저도 건물주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1억, 2억을 투자하면 건물주, 월세는 받겠지만 생활하기에 미미한 수입을 벌게 되죠. 그리고 내 삶을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최소 20억의 자산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20억의 자산입니다. 거기에 빚이 더해지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수 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까지 미치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또 만들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 그때 권유받았던 일이에요. 다른 지역 원장님께서 이 일을 저보다 4년 정도 먼저 하셨는데 그 원장님은 굉장히 일만 하세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세요. 일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주변 그거 아세요? 나는 좀 놀고 싶은데 옆에서 너무 일하면 저도 일하게 돼요. 안 그러면 뺏기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고 또 1년에 2-3번씩 그 캐나다라는 곳에 가서 한 달씩 놀다 오시는 거예요.
저분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저기에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사실 두 번의 전달을 받았지만 첫 번째는 그냥 흘려보냈고 두 번째를 받았을 때는 놓치면 안 되겠다. 알아는 봐야 되겠다. 근데 그 알아보는 걸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4년 8개월의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저처럼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 삶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아주 바닥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몸이 아팠지만 남들이 봤을 때 제 삶은 부러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제 삶에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더 다른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유산하라는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상담실 일은요. 산모 한 명당 8만 원이에요. 저는 40분만 했어요. 하루에 10명도 했죠. 더 넘게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몸이 아프거나 어디를 가면 그 수입이 끊기고요. 3일을 일을 쉬면은 그 3일과 관련된 사람들이 3번, 4번 오기 때문에 수입이 다른 사람의 월급만큼 처지는 거예요. 그러면 3일 쉬었는데 남들의 월급만큼 수입이 낮아진다고 하면 어디 놀러 가시겠어요? 놀러 갔는데 온전히 노시겠어요? 예약 받느라고 노는 건지 일하는 건지. 자, 그런 물통 수입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 파이프라인 수입이라는 거를 그 당시에는 그게 파이프라인 수입, 권리 수입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그냥 일하지 않을 때도 들어오는 수입이라는 그런 단어로만 알고 있었어요. 자, 어떤 수입인지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통 사업은요. 대부분의 99%의 사업이 물통 사업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직장인, 당연히 그렇죠. 퇴직을 하면 수입이 끊겨요.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 우리들의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의사, 변호사, 내 자식들 다 그렇게 키우고 싶었잖아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그리고 교수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학원 원장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파이프라인 수입은 시작은 미미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입이 극대화가 되고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끊임없이 수입이 계속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금 수입, 연금이 발생하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전에 그 파이프라인 수입을 보면은 건물주, 베스트셀러 작가, 저 되게 똑똑하지 않았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2가지는 찾았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번에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가 찾지 못했었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유통 마진을 줄이고 싼 값으로 회사 수익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원한대요. 자, 사장님들은 맛있는 맛집이 있어.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가족 아닌가요? 아, 가족이 아니신가요? 저는 제일 맛있는 맛집을 발견하거나 여기 진짜 멋있는 집이네 하면은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부모님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소개를 했을 때 그 회사에서 저에게 소개했다고 얼마 환원해 주거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구매하고 소비하면 그거를 환원해 준대요. 자, 마트 이렇게 인터넷으로 직거래를 하면서 우리가 포인트를 쌓아가는 걸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회사에서 내가 제품을 체험하고 회사는 관리비, 광고비, 유통비를 없애고 소비자가 제품을 회사로부터 구매해서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 체험하니까 아까 오종환 강사님처럼 먹었더니 우리 어머님의 건강이 좋아졌어요. 우리 가족의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분의 비염이 좋아졌던데요 라는 경험치만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까지 해왔던 일인 거예요. 그걸 했더니 회사가 나에게 캐시백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매출의 35%를 준대요. 자, 이마트를 가면요. 우리가 굉장히 0.01%의 그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카드를 들이밀고 저 앞에 있는 사람 오늘 50만 원 산 것 같은데 저 포인트도 내가 받고 싶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매출의 35%를 저에게 굉장히 크게 공유를 해준다고 해요. 자,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6가지 장점 때문에 했어요. 첫 번째는 무자격,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자본,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업이 가능했어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나가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부업을 하는데 몸을 쓰지 않고도 정보만 전달하고도 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상담실을 차리는 비용도 정말 최소로 1억이 들었거든요. 말만 하는데도 1억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내가 건강을 챙기는 비용 외에는 전혀 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이거엔 포커스는 내가 누구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데 거리낌이 없겠구나라는 거에 내가 포커스가 딱 맞아졌어요. 그 다음에 권리소득, 제가 원했던 권리소득, 그리고 재정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특히 저는 재정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가 가장 꽂혔어요. 진정한 부는요, 돈이 많은 게 부가 아니래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진짜 부라고 하더라고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하나씩 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라도 먹거나 쓰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아니면 전 잘 모르는데 하시면 오늘 눈 동그랗게 뜨고 주변 사람들을 보시면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오늘 이후로는 아마 보이게 되실 거예요. 그 많은 회사들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성공할까요?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없었어. 근데 그 이유는 전문가들이 성공하는 성공의 그 3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부합되는 것을 선택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탄탄한 회사예요. 내가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하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첫 번째가요. 사람들이 가장 메리트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상속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로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내 자식에게 상속해야 되는데 10년, 20년만 흥하다 망하는 회사라고 하면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20년만 나에게 권리소득을 준다면 진정한 권리소득일까요? 100년 이상 롱런한 회사인지를 봐야 돼요. 두 번째는 탁월한 제품력. 자, 내가 이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사장님한테 만날 때마다 100번이고 이 제품은 좋아 하면 사게 돼요. 근데 써봤는데 안 좋으면 그 다음은 안 사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옛날에 그 돌침대 선전하시는 분. 좋은데 그거는 다른 선전인가? 너 별이 5개 막 이러고 어떤 선전은 좋은데 할 말이 없네 막 이런 광고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은 좋으면요 써요. 그리고 좋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소개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한 번 쓰고 죽을 때까지 쓰고 싶은 제품. 자, 칫솔은 사서 좋다고 했어. 근데 여행을 갔는데 그 회사 칫솔을 안 가져갔네? 근데 그 회사 칫솔 아니면 양치질 못해요? 바로 슈퍼마켓 가가지고 칫솔 사죠. 근데 어떤 회사의 제품은 그 제품 아니면 절대 안 돼. 제가요 1시간 거리인데 리더님한테 사장님한테 가서 빌려도 될까요? 할 만큼 대체품이 불가한 그런 제품이라고 하면 비즈니스로 좀 괜찮을까요? 자, 3번째는 얼마큼 나에게 보상을 주는지. 회사도 좋고 제품도 좋으면 그냥 소비자로 계시면 돼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 회사와 제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작은 사업 말고 큰 사업 하시려고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저도 바로 이 큰 충분한 수입을 통해서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수입 비즈니스 사업에서 지금의 사업으로 편안하게 넘어올 수 있었고 4년 전에 저의 선택이 지금 저를 오히려 더 편안하게 코로나 시국에 걱정 하나도 하지 않고 즐겁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바로 이 3가지에 부합되는 유사나라는 회사를 선택했어요.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세요. 얼마 전에 컨벤션 저희 했거든요. 이 회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삼성이란 이런 회사 얘기하면 되나요? 어떤 특별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우리 회사는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주 꼼꼼하게 세세하게 회사의 모든 정보를 다 공유를 해. 그럼 뭔가 파트너십을 맺은 느낌이 드시겠죠. 근데 저 회사는 굉장히 좋대. 근데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 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몰라. 그러면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 컨벤션을 통해서 이 회사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나 저 같은 비즈니스 하시는 사람들은 이 회사에 대한 신뢰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이런 웬츠 박사님의 비전도 볼 수 있었어요. 이분은 모든 사람이 질병과 고통 없는 삶을 살길 바라고 이 비즈니스를 나누는 사람들이 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대요. 확신하는 제품이라고 하면 얼마나 탁월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평생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에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졌고요. 제품을 제대로 드시는 분들은요, 절대 제품을 끊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바로 1992년에 미국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창립이 되었고요. 이곳은요, 굉장한 청정 지역이고 많은 뉴트리션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인하우스 제조 시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유사나 한국에서 유산이 멀지가 품절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난리예요. 아시죠? 이 회사가요, 오롯이 회사의 이익만을 따지는 회사라고 하면요, 바로 소비자들이 지금 구매를 못하고 있어? 매출 떨어지겠네? 그럼 빨리 최상의 제품이 아닌 그 다음 제품을 재료를 써서라도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해 하면 우리는 어차피 잘 몰랐을 거예요. 아주 미미한 차이는 잘 모르니까. 게다가 한두 달 먹는 거는. 그러나 유산화는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안 만들면 안 만들었지 최상의 제품을 고집하기 때문에 절대 자체 생산, 내 손으로 직접 만든 것만 내 고객에게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한국 라인, 호주 라인, 캐나다 라인 각 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까지 다 포장까지 되어서 저희 나라로 수출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회사는 소비자에게 약속을 지키는 회사입니다.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매출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한 번에 모든 나라를 다 런칭했을 거예요. 그래서 판매했을 거예요. 질이야 뭐 조금 좋아졌다 낮아졌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유산화는 제품의 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나라씩만 오픈하기로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거든요. 그러나 유산화는 앞으로 쭉 탄탄하게 가기 위해서 28년, 현재 올해는 29년 됐거든요. 29년 동안 24개국에 진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2003년도에 오픈했고요. 캐나다 백악관과 과학기술연구국과 세포과학을 연구했어요. 요즘 가장 뜨고 있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이 건강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지문처럼 다르더라.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균을 나쁜 사람, 몸이 안 좋은 사람에게 이식했더니 건강이 회복되더라. 우리나라 대표적인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중에 하나가 대변 이식술이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질병이 좋아지더라. 그렇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면역에 관심이 많아지는데, 이 회사는 그럭저럭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패권 국가, 가장 파워를 가지고 있는 백악관과 연구를 진행했고 이미 제품은 나와 있습니다. 뉴욕 증시, 지금 코로나로 작년부터 주식을 많이 사셨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주식은 분명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너무 폭등하고 내려가고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죠. 어떤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주식은 분명히 오를 거다. 그러나 모든 주식이 다 오르지는 않을 거다. 자,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거리에 어떤 어려움이 없어졌어요. 오프라인으로만 물건을 사기 시작하면 먼 곳에 물건이 좋아도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사게 되죠. 그러나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거리의 공간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좋은 곳에서 사게 돼요. 전문가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는 온라인상에서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주식도 제품의 질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R&D 팀이 확실한 회사의 주식은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정식 등록된 직접 판매 회원사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비즈니스를 누군가에게 전달했는데 불법과 합법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죠?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보험을 들지 않는 차를 우리가 대포차라고 하잖아요. 저는 지역에서 신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불법을 해서 제 신뢰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유산화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 대한민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527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 대머리 아저씨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사실은요, 유산화 비전 참 좋다라고 했지만 이분 책을 보고서는요, 와, 이 비즈니스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이분은 폴 제인 필저라는 사람이에요. 이 22살에 시티은행의 부사장이 되고 25살에 이사가 되고 26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강연장을 갔는데 다 비만 환자인 거예요.
이 미국에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게 돼요. 그때 찾은 거예요. 아, 세상은 변화하는데 돈이 되는 사업이 또 있구나. 바로 1900년대 초에는 자동차 사업에서 부가 탄생하는구나. 그와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80년대에는 인터넷 사업에서 부가 탄생하는구나. 빌 게이츠, 그렇죠? 그런데 2015년이라고 정확하게 짚었어요. 그건 미국발이에요. 2015년에 정확하게 웰리스 사업에서 부가 탄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웰리스 사업 중에 건강 사업 중에 비타민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1차 산업만 고집하면 돈 보시겠어요? 자, 우리 4차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기존의 것만 한다고 하면 돈은 다른 곳으로 몰려 있는데 그곳에 머물러 계시면 작은 파이로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게 돼요. 우리는 지금 4차 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 말처럼 이곳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통이 바뀌기 되기 때문에 웰리스,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유통의 구조가 바뀐 사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반드시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미국 경제공황이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낙관했을 때 이분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부의 무제한이 올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비난했죠. 근데 진짜 부의 무제한이 왔어요. 코로나 시국에 다 어려운 것 같으세요? 제 주변에는 다 돈만 벌더라고요. 그렇죠? 부익부, 빈익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자, 유산화는요 3가지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뉴트리션이에요. 먹는 비타민, 그리고 빼는 비타민, 그리고 바르는 비타민. 자, 저희는 회원 직접 판매 일을 하고 있죠. 회원 직접 판매 일에서는 다루고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 주요 제품이 첫 번째가 50%인 영양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화장품 21%입니다. 22%, 그리고 생필품이 17%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너무 문턱이 낮아. 아무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단점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옆집 언니가, 옆집 누나가 얘기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막상 어떻게 비교해보고 왔냐라고 하면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돈의 90%가 화장품과 영양제에 쏠려 있어요. 근데 유산화는 어떻게 돼 있죠? 화장품과 영양제에 쏠려 있는 거예요. 90%의 제품을 유산화에서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양제로 저희가 승부를 봐야 되겠어요. 영양제는 많습니다. 오늘 가서 보세요. 정수기 회사에서도 영양제 팔고요. 책 회사에서도 영양제 팔고요. 야쿠르트 회사에서도 영양제 팔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쿠르트가 유명하니까 야쿠르트 영양제 먹어야지. 정보가 부족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자식이 똑똑해요. 우리 자식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받아쓰기 20점 맞아와. 똑똑한가요? 똑똑한가요? 그런데 저의 아이가 멘사에 합격을 했어요. 똑똑한가요? 이건 세계 어느 데에 가서 똑똑하다고 물어보면 똑똑하다고 하는 건가요? 맞아요. 전문가 집단에서 똑똑하다고 인정한 제품이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바로 20년간 전 세계 영양제를 비교 평가한 거고요. 1위부터 1600위까지 나눠진 건데 거기에서 단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면, 게다가 2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이라고 하면 유통할 만하세요? 네. 여러분이 전달한 제품인데 5년 뒤에 야, 그 제품 1위 아니던데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역시 유산화야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자부심이 느껴지시죠? 자, 유산화는 플래티늄 플러스라는 최고 등급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있고, 어떤 전문가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캐나다에서는 부자들이 먹는 비타민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영양제는 식품이에요. 야채 과일이에요. 그런데 야채 과일이 의사들이 보는 처방전, 예를 들면 바나나가 의사들이 보는 처방전에 들어가 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관절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바나나를 30개 드셔야 돼요. 의사가 이렇게 처방한다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먹어서 된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30개를 어떻게 먹나요? 먹방 하시는 분들은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영양제가 식품 등급에 해당되지만 외국에서는 의약품 수준으로 다뤄지는 그런 영양제들이 있어요. 바로 PDR, CPS, 아시아에는 MIMS 이런 처방전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의사들이 이걸 보고 당신의 간이 좋지 않으니까 유산화의 이 제품을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라고 처방하는 제품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괜찮죠?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 소비자 단체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영양제 고르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 누군가가 영양제를 고르면 이거 말씀하세요. 아까 얘기한 그 서플리먼트에서 몇 위 하는 제품이야? 물어보세요. 두 번째는 컨슈머랩에서는 어떻게 인정하고 있어? 소비자 단체예요. 시중에 영양제를 딱 수거해요. 임의로. 라벨을 다 떼요. 회사의 허락 없이. 그리고 제3기관에 블라인딩 테스트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결과치를 회사와 상의 없이 회사 그 홈피에다가 올려요. 이 회사는 유산균이 유통기한까지 반절밖에 안 살아있네. 불통과. 오메가는 중금속 없다고 하더니 있네. 불통과. 이렇게 해요. 속일 수 없어요. 굉장히 6년 연속 유산하는 소비자 만족지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상, 아까 전에 미국 유타주에서 오픈했다고 했죠. 많은 회사, A사, N사, H사 그 회사들이 여기에 오픈되어 있는데요. 그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상을 수여해요. 우리 여기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가 제품이 좋을까? 어떤 회사가 다이어트 제품이 최고야? 화장품이 최고야? 할 때 2019년 베스트셀러, 사실 17년 연속으로 베스트셀러 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얘기해요. 아이 그거 미국 거잖아. 우리나라 사람한테 맞겠어? 우리나라는 토종이야? 신토부리?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받나요? 매년 받아요. 왜 매년 받는 줄 아세요? 믿고 드세요. 그리고 믿고 드시고요. 믿고 전달하세요예요. 자, 상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이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이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회사가요,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20년 전에 받은 상, 5년 전에 받은 상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생활 습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 달라야 돼요. 맞춤으로 가야 되거든요. 유산화는 맞춤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속적인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딱 꽂혔던 상 한 가지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바로 여기 보시면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이에요. 인류 생명에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거고 의사들에게 노벨상 같은 상이라고 합니다. 일개의 그 회사의 CEO가 우리 마이로렌츠 박사님 이 상을 수여하셨습니다. 몸이 재산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운동선수들 돈 많이 벌면 뭐 몇십억에서 몇백억 벌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저 선수님 한 저희 100만 원어치 저희가 후원을 해드릴게요.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은 드시겠어요? 먹지 않아요.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선수들은요, 자기의 몸을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반드시 찾아 먹어요. 평창 올림픽에서 30%가 다 팀 유산화였어요. 유산화는요, 돈으로 절대 후원하지 않습니다. 제품으로만 후원하고 있어요. 자신감이죠. 자,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 먹고 있다라는 거. 자, 영양제는요, 한 15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니까 이제 좀 먹어볼까요? 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 나이 든 사람 있나요? 20대부터 지금의 건강, 20대부터 건강을 지킨 사람은 20대의 삶을 오래 살아요. 40대부터 건강을 지킨 사람은 40대로 오래 살아요. 사장님들이 지금부터 건강을 챙긴다고 하면 지금의 이 상태를 그대로 스킵한 상태로 오래 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진이에요. 아까 R&D팀. 주식에 관심 없는 분이라도 이 회사와 연을 맺는다고 하면 주식은 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가 얘기했던 R&D팀, 연구진 85명이 매일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먹었던 헬스팩이 지금의 헬스팩과 다를 수 있어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됨에 따라서 항상 맞춤으로 가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제품도 좋고 회사도 너무너무 좋죠.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전업을 할 수 있는지. 사실 저 아직 그전에 하고 있던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제 연락처가 너무 많이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저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먹고 사는 일이었기 때문에 할 때마다 시간이 쫓겼고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지역사회 발전에 내가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갔을 때 즐겁게 해요. 시간에 쫓기지 않아요. 원래 40분만 보고 나오는데 1시간도 봐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러니까 삶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서부터 자유로운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걸 생각했거든요. 자, 이 일은요, 제품을 사용하고 나의 경험을 공유하시는 거예요. 오종환 리더님이 말씀하신 게 전문적인 이야기였나요?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가 경험한 경험치를 전달한 거였고 내 주변 사람들이 경험한 경험치를 전달한 것뿐이었어요. 나이, 성별, 학력, 경력, 대학원 졸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4년 전에 저에게 제가 유산화를 전달했던 친구가 제 비전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 3일 전에 만났는데 저를 보고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요, 결혼을 했는데 직업을 다시 찾고 싶어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어요. 근데 박사학위를 받으면 연구비를 받는데 그게 채 200을 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 전교 1위였어요. 전교 1위 친구였거든요. 아, 그렇게 공부를 해서 결국은 월급을 받으려고 일을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줍니다. 저는 유산화 비즈니스를 통해서 회사로부터 35%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여행 프로모션부터 모든 것을. 사장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똑같은 기회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닌 팀입니다. 이 비즈니스는 각자 하는 거예요. 상담실도 각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장님이 열심히 일하면 난 쉬면 안 돼요. 뺏기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여기는 서로 각자의 일이지만 각자 잘하는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 잘할 수 있는,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게 윈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로 가능합니다. 그거는 요즘 특히 느껴요. 외국에 있는 친구가 비타민을 먹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 가입해서 할 수 있었어요. 지방에 있는 친구 제가 매주 갈 수 없잖아요. 링크를 보내줬어요. 링크 이거 손가락 한번 딱 누르면 끝. 그리고 가입하는 방법을 몰라. 그러면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심플하죠. 뉴노멀.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 보이세요? 보인다고 해주세요. 아니,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걸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바뀌지만 관심 없게 보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개구리 죽이는 방법? 찬물에다가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세상이 불이 올라가는지 모르고 죽어가잖아요. 근데 주의 깊게 보면 살 수도 있는 거죠. 자, 유산화 보상 플랜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먹은 경험치 이 사장님에게 전달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제품을 먹어보고 바로 뒤에 있는 분에게 전달하신 거죠. 그 뒤에 있는 분이 옆에 있는 사장님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사장님에게 전달한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저로부터 여기 까만 옷 입은 사람의 수당만 저에게 인정을 해주고 저 두 분 굉장히 비즈니스 잘하실 것 같은데 저 분의 어떤 포인트를 저한테 공유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까만 옷 입으신 사장님이 잠깐 일을 쉬고 있어. 그러면 마음속으로 저 세 번째 있는 사장님과 네 번째 있는 사장님 같이 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정한 팀 비즈니스가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유산화는요. 5포인트, 샴푸 하나를 쓰던 비타민 하나를 먹던 나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100단계, 1000단계의 모든 점수를 합해서 저에게 공유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서로 합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팀 비즈니스가 가능한 일이고요. 많은 사람을 알지 않아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보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은 삼각형을 다 그리실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세상의 구조는 다 삼각형입니다. 교회에 목사님이 10명이 있진 않아요. 대형 교회 아니고서는. 근데 결국은 그 외에도 정점을 찍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회사의 회장님도 여러분이 계시진 않습니다. 구조는 그렇지만 내가 회장님과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회장님과 똑같은 수입을 번다고 하면 어떠세요? 좋죠. 이 회사는요, 유산화라는 회사는 지금 시작하나 그 전에 시작하나 언제 시작하든 똑같이 포인트의 20%를 다 공유해 줍니다. 그러나 이 삼각형의 구조는 지금 시작하면 3%예요. 그런데 먼저 시작했던 사람은 21%예요. 이 3%의 사람들은 21%의 사람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잘 버텨줘야 21% 있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러나 내가 이제 시작했는데 나도 똑같이 20%를 받는다고 하면 이 비즈니스를 앞으로 탄탄하게, 그리고 나는 20% 받는데 내가 소개한 사람이 20%를 안 받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20%를 받기 때문에 야 나도 20%인데 너도 20%야. 너가 열심히 하면 나를 이길 수도 있어. 나보다 먼저 성장할 수도 있어. 하는 거라고 하면 내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내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알려드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재기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무한 실적으로 이월해 줍니다. 자, 사장님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점수가 올라왔어요. 근데 다음 주에 그 점수 쌓인 점수의 수당을 받고 남은 점수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학원 운영하시다가 헬스팩 팔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헬스팩, 이 점수는 헬스팩 10개네? 오늘 10개 이번 주 어떻게 마감하지? 아마 그러시게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비즈니스를 너무 쉽게 했던 이유는 먹는 게 비즈니스의 포인트입니다. 먹는 게. 잘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먹었는데 오늘 만난 사람이 되게 피곤하대. 그러면 나 먹었더니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진다? 먹어볼래? 근데 다음 주에 사람을 안 만난 거야. 그러면 그냥 먹으면 돼요. 그 다음 주에 2명을 만났어. 그럼 얘기하면 돼요. 자녀 실적을 이월해 주기 때문에 마감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유사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얼굴 표정이 너무 밝으시대요. 마감에 쫓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먹기 때문에 행복하신 거예요. 자, 유사라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은 가장 쉽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게를 하나 혹은 3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스타벅스 가게 하나만 운영할 거야. 나는 스타벅스 가게 3개를 운영하고 싶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보다는 3개가 더 운영했을 때 이윤이 많이 남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선택권을 줍니다. 가게 하나만 오픈하고 싶을 때는요, 나의 체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기간에 제한 없이 200포인트, 하나로 한 25만 원 정도의 체험이 생기면 스타벅스 가게 하나를 주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로는 4주, 6주 동안 나의 체험이 400포인트. 그러니까 보통 해독을 하면 이 정도 체험분이 됩니다. 100만 원 정도 체험을 하게 되면 가게 3개를 가져갑니다. 우리가 이 시국에 무언가를 투자를 하고 싶어. 근데 딱 100만 원이 있어. 100만 원으로 투자해서 얼마나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회사는 딱 그 비용으로 나의 체험분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소개를 했는데 100명을 소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5명을 소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상담실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명, 못해도 2명을 만나서 경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딱 2명을 소개하고 이 A라는 사람이 B, C, D, E, F, G 이렇게 1명씩을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경험한 경험치가 합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것이 다 나에게 쌓여서 저기 밑에 있는 E가 경험한 것도 그 위에 있는 사람에게 경험치가 포인트가 공유되게 되는 겁니다. 자, C가 경험한 200포인트가요. B에게도 가고요. A에게도 가고 그 위로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좋겠죠? 예를 들면 사장님이 전달하신 저기 있는 분이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했어. 쫙 경험치가 전달되어 오면 나의 능력은 이만큼이지만 다른 사람의 능력이 더 합쳐지면서 더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즐겁게 비즈니스 할 수 있죠. 자, 매출의 20%를 후원수당으로 주는데요. 비교해 볼게요. 가게 3개 있는 걸로 제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하나, 둘, 셋. 스타벅스 가게가 1번 있고 2번, 3번이 있는데요. 2번 가게부터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2번 가게의 왼쪽에서 점수가 2,000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가게 우측에서 3,000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쪽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작은 점수인가요? 2,000점. 2,000점에 대한 20%를 회사에서 캐시백으로 주게 됩니다. 안 돼, 20%를 캐시백을 주게 됩니다. 자, 이제 3번 가게예요. 스타벅스 3호점에서 3번 가게 왼쪽에서 똑같이 3,000점, 오른쪽에서 2,000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좌우를 비교해서 작은 점수의 20%를 캐시백을 주거든요. 그럼 또 2,000점이 작은 점수죠? 심플하죠? 3번 가게 빨리 안 넘어가네요. 2,000점에 대한 20%를 줍니다. 자, 마지막 가게가 하나 남았죠. 실질적으로는 2번 가게와 3번 가게가 비즈니스를 했지만 1번 가게는 덤으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자, 1번 가게를 중심으로 양쪽 2번 가게와 3번 가게의 점수가 아까 한 점에 2,000점, 3,000점, 2,000점, 3,000점이었잖아요. 작은 점수, 큰 점수를 다 더해서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가게는 5,000점에 대한 20%를 캐시백으로 주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쉽죠?
자,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가게는 2,000점에 대한 20%를 했더니 그리고 한화로 1,150원을 곱해주면 46만 원의 캐시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3번 가게도 똑같아요. 2,000점에 대한 20%, 그래서 1,150원 곱했더니 46만 원. 그리고 1번 가게는 5,000점에 대한 20%, 그리고 115만 원. 1번, 2번, 3번 더해서 총 207만 원의 후원수당. 주급을 받게 되죠. 죄송합니다. 주급을 받게 되죠. 매주 금요일 날 받게 됩니다. 207만 원을 주급으로 받는다고 하면 뭐 하고 싶으세요? 할 게 없어요? 200만 원. 자, 200만 원을 만약에 주급으로 받았어. 그럼 여자 사장님 뭐 하고 싶으세요? 쇼핑. 그렇죠. 원 없이. 왜? 다음 주에 또 이게 들어올 거니까. 우리 이거 만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써도 마르지 않는 거. 그리고 남는 점수가 있는 거예요. 3,000점과 2,000점에서 2,000점의 캐시백을 받고 1,000점이 남은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이 1,000점을 없앤다고 하면 1,000점은 대략 돈으로 따지면 250만 원 정도 돼요. 없앤다고 하면 저기다가 썩는 거 아니니까 좀 사다가 좀 다음에 팔아볼까요? 근데 매주 리셋되는데 매주 팔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2월에 주는 거예요. 다음 주로 혹은 그 다음 주로.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루비 디렉터예요. 가게 하나를 꽉 채우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스타벅스 가게 하나를 꽉 채우면 700만 원의 권리소득을 준대요. 2개를 꽉 채우면 800만 원, 세 번째 가게를 꽉 채우면 900만 원을 준대요. 내가 소개한 사람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리고 회사에서는 가게 하나가 꽉 채우면 2개를 준대요. 가게를 또 꽉 채우면 또 2개를 준대요. 각 가게마다 코드가 꽉 채워지면 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 통장을 맨 밑에 파트너에게 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회사들은 회장님이 일개 직원 밑에서 일하는 법이 있나요? 없죠. 그러나 유산화는 이 추가 가게를 통해서 맨 밑에 있는 내 파트너와 내가 밑에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스폰서 파트너가 바뀌는 거죠. 나의 능력으로 내 파트너를 성장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윈윈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추가 가게는 수익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에는 추가 가게에 제한을 두지 않거든요. 그렇죠? 1,0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 자, 크게 그렸지만 원하시는 대로 꽉 채우세요. 5년이 걸리면 어떻고 10년이 걸리면 어떤가요? 10년 동안 해서 2,400만 원의 권리소득, 가게 3개만 꽉 차더라도 내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고 또 상속을 시켜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삶이 굉장히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야, 안 하면 뭐 이건 하나 더 해라 막 이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딸이 엄마 나도 유산화 할까? 그림 그리는 작가거든요. 그림 그리는 작가가 꿈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게도 엄마가 꿈꾸는 게 보였나 봐요. 그게 즐거워 보였나 봐요. 가게 하나를 꽉 채우면 골드, 루비, 에메랄드 짝짝짝짝 있는데요. 700만 원의 권리소득을 받으려면 건물이 얼마짜리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10억? 아니에요. 최소 20억이에요. 20억, 30억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 벌써 30억을 4년 만에 만든 거예요. 저희 남편이요, 밖으로 저 여자가 왜 맨날 비타민 사다 날르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전화 와요. 여보, 이번 주 스케줄을 내가 언제 빼면 될까? 여보, 늦게, 괜찮아. 피곤하니까 엄마 피곤하게 하지 마. 저희 남편이 그러거든요. 되게 남편의 짐을 제가 덜어줬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표정이 너무너무 밝아졌거든요. 자, 이 일이 20만 원, 40만 원. 하루로 쪼개볼까요? 20만 원은요, 하루 8,000원이에요. 40만 원은 하루 16,000원이에요. 어디에 써도 써요. 돈 없다고 하시는 분들 하루에 8,000원 어디에 쓰는지 보세요. 커피 마시고 군것질하고 하는데 다 쓰는데 그 돈을 3년만 건강 챙기는 데 브랜드 체인지 하시고 한다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비전만 제대로 보신다고 하시면. 자,
많은 보너스가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딱 한 가지 보너스만 집중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바로 평생 매칭 보너스입니다. 이것은 제가 비즈니스를 했는데 많은 사람을 소개했겠지만 딱 한 명, 사람을 모집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장님을 제가 함께 봐요 우리 해서 성장시킨 거예요. 10만 원을 벌어가면 그거에 대한 10%를 15%를 회사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에 대한 15,000원을 보너스로 받아요. 100만 원을 벌면 15만 원을 보너스로 받습니다. 길 지나가 보세요. 15,000원, 15만 원이 어디 있는가? 없어요. 근데 이 사장님께서 100만 원만 버실까요? 1000만 원도 버실 거잖아요. 그럼 1000만 원에 대한 15%, 150만 원. 이런 사람이 둘, 셋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한 사람을 성장시켜도 돈이 되는 플랫, 유산화만 있는 것 같아요. 자, 상속이 가능한. 건물 상속하면 싸워요. 그리고 요즘 공실 많아요. 저 코로나로 몇 년 전에 샀던 건물 그 상가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줬어요. 1000에 65? 그전에는요, 아우, 그걸 받아서 뭐해? 생각했어요. 근데 65를 코로나 터지면서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깎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 주변 사람들한테 커피 한 잔 인심 쓸 수 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자, 유산화는 2003년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우상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잠깐 성장하다가 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 그래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매년 정보 공유하시거든요. 자, 최근의 그림을 볼게요. 2015년부터 매년 30% 성장을 했고요. 22부터 가장 빠르게 순위를 바꿔갔어요. 저는 2016년 7월 달에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성장의 그래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람 불면 연 날리고 그 다음에 뭐죠? 물 들어올 때 배 저으라고 노 저으라고. 그리고 순풍이 불면 배는 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산화는 계속 성장했는데 작년엔 어땠을까요? 코로나 시국에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실제로 지급을 좀 낮추는 회사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유산화는 상반기에는 40%까지 성장했지만 코로나 때 잠깐 주춤했지만 똑같이 30%에 육박하는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더 장난 아니죠. 이게 전데요. 이 유산화를 좀 시작하고 나서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전의 사진을 보면요. 아픈 환자예요. 왜? 자영업이 저에게 병과 노안을 선물했더라고요. 근데 유산화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어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딱 봐야 되는 거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 그 일을 5년 이상 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과 상태를 보세요.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 표정 보세요. 승자의 표정이잖아요. 나 이겼어. 나 승리했어.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3년, 4년이 지난 저의 표정은 더 물론 둘 다 어플입니다. 그런데 다르죠. 잠깐만요. 이거. 저희 남편하고 여행을 갔어요. 어떤 여행을 갔냐면요. 코로나 리더십 서밋을 갔어요. 유산화에서는 돈을 벌면 여행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게 1+1이에요. 누구나 데려갈 수 있는 공짜 여행이에요. 근데 이렇게 애기들처럼 아이고 물에서 놀게 해주고 너무너무 왕처럼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아쉬운 소리 잘 못하는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표정이 이렇게 해서 갔거든요. 근데 한 하루 이틀 지나서 얼굴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또 언제 갈 수 있어? 나 더 열심히 해서 또 잘성하면 돼. 나도 데려가. 그만큼 만족한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일. 근데 중요한 거는 여행을 가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가야 돼요. 안 맞으면 피곤해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갔더니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에게 패밀리 여행이 있었잖아요. 삼척 여행을 갔는데 저희 딸을 데려갔어요. 사춘기. 그 머리 위에 먹구름 들고 다니는 애들 있죠. 고민이 많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데려갔어요. 하루 이틀 지나고 엄마 내년엔 제주도인데 나도 가도 돼요?
너 하는 거 봐서 그렇게 당당하게 소리쳤고 얘기해줬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올해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근데 제주도는 언제 가요? 저 달성했는데 가고 싶어요. 아이와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자, 저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2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지금이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나서 하지 않았어요. 커피숍에서 최저시급 받으면서 되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일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을 냈어요. 하루에 4시간은 하루에 3시간은 유산화에 쓰자. 그래서 그걸 했더니 빠른 시간 안에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챙겼죠. 간단해요. 이 일을 하시기로 제대로 알아보시는 걸 하시고 해야 되겠다 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심하시다 보면 어떻게 시간을 쓰지라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먹고 TV 보고 자고 그랬는데 놀고 자고 하는 걸 조금 줄여서 사람들 만나고 책 읽고 전달하는 걸 해보자 라는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동을 했더니 결과가 나오게 돼요. 자, 4년 전에 제가 이걸 선택하지 않았으면 코로나 시국에 산모들 안 나와요. 근데 혹시 모를까 봐 감옥에 갇힌 것 마냥 그 안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현명하게 4년 전에 선택했어요. 하기 전에요. 저는 미국도 가보고요. 싱가포르도 가보고요.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봤어요. 왜 가봐야 되는지 아세요? 카메라는요, 속일 수 있어요. 문화를. 내가 직접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의 표정과 눈빛을 봐야 그 문화를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그 일을 오래 하려면 문화가 좋아야 되거든요.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마음 먹고 전달했고 너무 문화가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소개할 때 그들이 저보다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 때문에 앞으로 5년 뒤에 제 삶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삶이 지금의 이 선택이 5년 뒤에 그림을 그리는 그 삶으로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분 누구신 줄 아시죠? 정말 돈 많이 버시는 분이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보인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믿는다. 실패하는 사람은 보고도 믿지 않는다. 자,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 정말 전달하고 싶은 좋은 사람들에게 유산화 비즈니스를 전달해서 유산화가 정말 기회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